러너스 하이 작은 이야기 세 번째 소재로 설득이 가능한 사회. 과연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행복한 변화가 가능한지 본질적인 의문을 갖고 이 문제에 직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최근에 너무도 참혹하고 종교로부터 시작된 이런 갈등이 이제 민족적인 전쟁으로 확대돼가 아랍과 유대 종교 간에 또 민족 갈등으로 완전히 확대돼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동의 전쟁과 늪에 빠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 이 지구상의 인류가 과연 폭력 대신 평화를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심각하게 들더군요.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게 역사의 교훈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알면서도 인류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을 겪고 피를 흘렸는데도 또다시 전쟁이 터져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은 또 우리 현대 사회조차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설득이 가능한지 본질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폭력의 대물림으로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이 보복을 다시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숙명이란 전쟁에 한번 고리에 걸리면 피를 받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몰리고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응징이 일어나고 정말 이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그런 느낌. 우리 사회가 전쟁으로 겪은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 우리나라는 다행히 1950년 6.25 동란을 계기로 민족 간에 정말 그 아픈 상처를 겪긴 했지만 휴전협정 이후에 70년간 그나마 휴전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이게 완전히 끝난 전쟁이 아니라는 이 역설적인 상황. 두 개의 전쟁에 대비해가 한반도는 과연 평화로운가, 안전한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평화의 그런 꿀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를 70년간 누려왔지만 과연 우리는 이런 전쟁의 폭력적인 상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가? 잠깐 70년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도 수많은 갈등, 좌우 갈등, 또
지역 갈등,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아도 우리 내부에도 전쟁과 비슷한 수많은 갈등이 내재해가 있는데 그나마 총칼이나 또 피를 흘리는 전쟁의 늪에 빠지지는 않고 다행히 평화를 잘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 평화의 그런 시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할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 시대를 보면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이 과연 가능한가? 검찰 독재라고 할 만큼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국민들을 완전히 범죄 집단 취급하듯이 자기들 법적인 잣대로 입맛대로 막 기소하고 또 재판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전쟁과 같은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상황과 달리 과연 우리는 이런 갈등과 전쟁의 시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이런 의문을 던져보면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한 설득이 다시 가능한 사회로 설득의 리더십이 먹히는 그런 시대로 평화의 시대 손흥민이 프리미엄 리그에서 우리 국위 선양하면서 우리 한국의 자존심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듯이 우리의 평화의 그런 시기에 일어나는 K-팝, K-드라마, K-영화의 한민족 부흥의 시기를 정말 오래 유지하면서 평화로 인한 설득의 리더십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건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본질적인 의문을 갖고 우리 사회가 과연 설득으로 가능한가, 또 설득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고민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설득을 할 때 감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동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없이 우리는 그냥 이성적으로 막 접근하려는 그런 맹목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전쟁을 쳐다보면서 야만의 시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또 전쟁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진정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보면서 지구가 얼어붙고 또 모든 생명이 숨을 멈춘 그런 빙하기 거치고 간빙기의 시절에 인류의 문명이 꽃피는 것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의 시대를 누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과연 뭘까? 평화의 시기에 부지런히 문명에 대한 그런 인간의 꽃피는 어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행복과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문명사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배움을 통한
인간의 지성의 확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 체력을 키우고 또 전쟁 억지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서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역설적인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야만의 시대에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에로스적인 존재, 또 로고스적인 존재, 파로스적인 존재로 여기고 접근하는 그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는 동물적인 감각에 치우치는 에로스의 한계, 프로이트가 지적한 인간의 성적 욕망이 넘치는 그런 부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로고스, 이성을 통한 그런 문명사회로 접근하는 2단계의 로고스적인 합리적인 르네상스 시기에 걸맞는 그런 문명의 노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인간 존재의 깊은 성찰을 통한 공감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파로스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파로스로 설득의 리더십을 새롭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 지금의 인류가 처한 설득의 리더십의 어떤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2023년부터 딥러닝을 거쳐서 2024년 울트라 러닝을 모토로 삼는데, 궁극적인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끊임없이 배움을 지향하는 얼티미트,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러닝을 위한 그런 라이프롱 러닝,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탁월한 회복 탄력성을 지닌 리질리언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울트라 러닝으로, 울트라 러닝, 한국 유러닝 연합회의 U자가 유비쿼터스에서 울트라 러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이제는 합리적인 대화로 로고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존재의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파로스적인 설득으로 인간의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영성에 호소하는 그런 파로스적인 설득의 리더십을 추구하고자 저희가 배우고 달리는 그런 울트라 러닝의 관점으로 새롭게 2024년 화두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유러닝 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으로 배우고 달리면서 끊임없이 존재의 심연의 깊은 깨달음을, 영성을 자극하는 그런 울림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화이팅!